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32만 촛불 민심에 정치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비상시국위원회 총회를 열고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일정 발표를 지켜본 뒤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특히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라며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야권은 비박계의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내비치며 탄핵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절차 등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입장을 밝히고도 여야 합의 원칙만 고수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7일이나 8일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등 급변 사태로 인한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4일 중국이 지린성 지역에 식량 저장고와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실제로 식량 반입이 진행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북중 국경을 흐르는 두만강과 압록강 근처에 수용시설 건설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10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3분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10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9조 12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조 9천억 원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통해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가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진 저축은행들이 많다며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부실대출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학교폭력 피해자 중 절반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중 초등학생 비율이 4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교실 내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해자는 동급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보다 9.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 중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